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스팀이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38일차 전황정리 업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현재 재차 미국과의 휴전을 거부하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4월 7일 시한까지 합의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지한 이 제안에는 즉각적인 휴전 후 몇 주간의 협상을 통해 영구적인 휴전을 도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주장하길 일시적인 휴전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공격할 힘만 키워주는 시간일 뿐이라며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10개의 요구사항을 역지안했는데 영구적인 휴전,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행 의정서, 이란 재건 지원, 제재 해제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이 제안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최근 휴전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휴전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계속 휴전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하며 자신도 휴전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4월 7일까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8일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모든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있는 3개 공항,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세페르 국제공항, 샤이드 아리아포르 공항을 공격하였습니다. 제1 이란 공군 전술기지는 메흐라바드 공항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곳을 공격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공군기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공군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부셰르에 있는 미사일 저장소를 공격하였는데요. 또한 가즈빈주에 있는 아비급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지는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저장하는 지하시설로 통하는 지하시설이 최소 5곳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시라즈에 있는 시라즈 전자산업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미 전쟁 중에 여러 차례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시라즈 전자산업은 이란 국방부 및 군수지원부 산하 기관입니다. 미국은 이란군을 위해 전자장비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위치한 샤리프 대학교의 전자연구센터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파르스주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 제2 이맘 사자드 특수부대 여단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후제스탄주에 있는 제92 기갑사단도 공격을 전개했으며 바시지 본부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이란 최대 석유화학 시설 2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단지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카츠 장관은 이 시설이 이란 석유화학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해서 다마반드 석유화학 시설도 공격을 당했는데 최소 3개의 가스터빈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마반드 석유화학 회사는 페르시아만 석유화학 산업회사와 이란군을 위한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합니다. IAEA가 밝히길 4번째로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폭탄이 떨어졌지만 부셰르 원전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사능 수치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건물 여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암살 작전도 계속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마지드 카데미 소장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특수작전부대 840 부대 사령관 아샤르 바게리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스라엘 안팎에서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공작과 테러 행위를 하는 부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더욱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후티는 각각 구역을 나누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계속 공격을 가하다 보니까요. 10분 간격으로 공습 경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도 모두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중부를 노리고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1발 이상은 집속탄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를 노렸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전부 다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노렸습니다. 로켓으로 공격하였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로 날아가는데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은 이스라엘에 도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거의 10분 간격으로 이스라엘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란, 후티 반군, 헤즈볼라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에 반드시 피해를 주겠다는 의미로 공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요격되기 쉬운 무기들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전 여론이 커지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JP모건 체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명중률이 전쟁 초기에는 3%밖에 안 됐지만 현재는 27%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2주차 때부터 집속탄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명중률도 그만큼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속탄은 고고도에서 확산시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요. 피해를 극대화시키곤 합니다. 4월 6일에 이스라엘의 집속탄 공격이 있었는데 단 한 발이 39세 피해를 주었습니다. 대다수의 피해는 민간 피해였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UAE에 각각 순항미사일 2발씩 발사했습니다. 또한 이란 드론은 UAE 푸자이라에 있는 에미리트 통신회사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을 향해 드론 3대
1대와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요르단군은 드론 2대를 요격했지만 한 대는 요르단 영토에 착탄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단체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쿠르디스탄 자유당이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르빌에 드론과 미사일을 4차례 정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역사적으로 이들 집단이 이란에 침투하여 정권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인근에 공습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과 지상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루트를 포함하여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 기반 시설과 무기 저장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 주요 사령관들이 암살되고 있습니다.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는 지상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제933 보병여단 병력이 시가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제1보병여단은 300개 이상의 헤즈볼라 거점을 파괴하고 10개 이상의 지하터널과 수백 개의 헤즈볼라군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69 향토 보병여단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하터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비무장화될 때까지 계속 작전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는 미군 기지를 겨냥하여 21건의 드론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영사관을 대상으로는 최소 4차례를 공격하였고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